안녕하세요. 진짜 투자 전략의 이용락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PI 지수가 9.1% 나온 거. 저도 놀랐어요. 예. 이거 이제 발표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브리핑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WTI, 그러니까 흐름 대비해가지고 현물 가격이 반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 지금은 내려왔다, WTI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9.1%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식시장이 9.1%가 나오면 원래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지표를 보고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6월 발표 때가 8.6%, 지금 7월 발표가 9.1%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난 6월 때 8.6% 발표 나오고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요번 7월 13일 날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이 아랫꼬리를 달고 견고하게 계속 버티는 흐름을 보여줘요.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코스피군요. 코스피. 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월 9일 날, 6월 9일 날 발표 내고 나서 이렇게 폭락, 그날 장 시작 전에 미시장 발표됐고 폭락을 했고, 요번에는 또 빨간불, 또 높았는데 9.1%, 8.6% 대비해서 9.1%. 왜 시장이 견고하냐 이거죠. 미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먼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선행지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6월달 발표 후 구간에서 유가에 대한 부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7월달 요번에 발표됐을 때는 지금이 정점이다. 유가가 7월달에 내려가고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WTI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6월달은 안개가 짙었던 거죠. 6월 9일날 8.6% 발표되고 시장이 하락했던 것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가 붙었던 거고, 지금 7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견고한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이고 WTI나 뭐 각종 식품 가격, 맨하임 인덱스 등등 모든 것이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논리가 붙으면서 시장이 오히려 9.1%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 거죠. 주식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 나올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6월 달에는 5월 달 것이 발표된 것이고 6월 달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논리가 주식시장의 반영. 지금은 9.1% 나왔지만 6월 달이 9.1%가 나왔지만 7월 달 넘어오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날 것이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논리가 붙은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의 정점 논란을 지금부터는 좀 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9.1% 나오고 나니까 시장에서는요, 전보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연준이 1%의 금리 인상 폭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붙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연준도 시장이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7월달 분명히 표상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1%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매파라고 해야 되겠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해요. 0.75bp 정도를 보고 있다. 매파인데, 매파 성향이 강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준도 여기서 6월달 CPI 지수, 7월달에 발표된 6월달의 CPI를 지수를 가지고 현재 정책을 구사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앞으로 나오는 CPI 지수를 계산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0.75bp. 그러니까 시장에서 1bp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논리는 좀 과대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치고 나오는데 반등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근데 여전히 변수가 많은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 공격했다. 이런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돈을 뿌린 것도 있지만 전 세계가 미국, EU, 일본, 뭐 아시아 우리 다 돈 뿌렸죠.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일 수도 원인이겠지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교역의 문제, 용역의 왕래가 없었다. 재화는 왕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교역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공급망의 훼손을 가져왔고 물류 대란 등등 생산 대란 등등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이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전쟁은 변수 중에 또 변수죠. 근데 민간인 지역에 또 미사일 공격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안개가 짙어가지고 시장을 돌릴 만한 요소가 적다. 지금 뭐 짙은 안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금리 인상폭 1bp는 안 갈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치고 나가면 1bp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완연하게 해소된 건 아니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고 여기에 러시아 문제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개가 너무 짙다. 이 안개는 언제 거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우리 편, 전쟁 끌고 겨울이 오게 되면 에너지 대란 얘기하고 또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 공급 완전 중단에 대비해야 된다. 마크롱이 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좀 의아하죠. 제가 봤을 때는 서방 쪽에서도 EU 연합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들을 했을 거예요. 일부는 협상을 물밑에서 분명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밀가루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 그런 흐름의 반영이라 생각하고 근데 마크롱이 갑자기 세게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도 협상의 한 기술 중에 하나죠.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러시아가 잃을 것도 많다. 시간을 끌게 되면 너도 잃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연가스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러시아 쪽도 그냥 자신만만하게 너희만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것도 EU 연합, 서방 쪽에서의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안개로 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불확실하고 안개 속에 갇혀있는 시장보다 확실한 것을 좀 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요. 확실한 거. 과거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너무나 어려울 때 5G 관련된 종목들로 자금이 다 쏠렸었죠. 왜? 확실하니까. 5G 시대는 분명히 오고 지금 통신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5G 투자에다가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5G 관련된 종목들이 2019년도 실적도 좋았죠. 그때 초기 투자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KMW와 같은 5G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시장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이 불확실하면요. 확실한 섹터나 확실한 종목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하반기 때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요쪽 섹터는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섹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요거 흠뻑쇼. 이게 무슨 얘기냐? 요번에 싸이의 흠뻑쇼가 진행됐는데 매진 행렬이에요. 공연이나 어떤 콘서트에 목말라 있었던 수많은 고객들이 코로나의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몰렸던 거죠. 또 이런 것도 이제 토트넘 축구 이번에 토트넘과 K리그 축구 여기도 만석입니다. 안표도 막 돌아요. 이런 공연에 목말라 있었던 것들, 경기장, 현장 체험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콘서트도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엔터 3사 하이브는 일단 뺄게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JYP부터 시작해서 SM, YG 아직까지 뭐 하반기 정확한 콘서트 내역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콘서트를 재개했을 때 이런 만석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SM 꾸준하게 계속 이 어려운 시장에도 우상향 해주고 있는 거. JYP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물망 다 뜯어놨습니다. 우상향 해주고 있는 거. YG도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기대감 등등 그물망 다 뜯었죠. 이제 추세 전환이에요. 이렇게 3사 전 종목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 콘서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확실성이 높다 이쪽은. 요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요런 류의 종목을 시장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SM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SM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인데 올해 1,000억 얘기도 나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1,000억. 엔터사들의 평균적으로 기존의 멀티플은 30배 정도가 돼요. 우리만이 할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 등등 NFT 등등 엮을 수 있는 게 참 많죠. 메타버스 등등. 성장하는 산업인 것도 맞고 저작권에 대한 기대 심리도 크고 또 K-팝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그 성장세는 무서울 것이다라고 했을 때 멀티플 30배 줄 수 있죠. 그러면 1,000억을 번다라는 기준을 깔았을 때 멀티플 30배면 3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붙어요. 시장은 이런 류의 종목들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주도주. 시장이 안 좋아도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좋아질 만한 게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드디어 중고차 가격지수, 맨하임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신차 판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차 판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얘기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동안 밀어놨던 잠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신차 시장에서 형성되게 되면 전기차도 여기에 포함일 거예요. 당연히 자동차 섹터도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겪었던 거 하반기에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병목 현상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시장 대비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대차예요. 기아차도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SL 이런 것도 설명드렸는데요. 미국의 현대 기아차 동반 진출해 있는 기업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화신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 같이 진출했다고 얘기했죠. 이런 종목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 종목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서현이하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도 알라바마, 현대차와 같이 진출해 있고 조지아, 기아차랑 같이 진출해 있는 기업이에요. 내외장재, 현대기아차 내외장재 그리고 벤츠나 폭스바겐도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980억. 1분기 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했어요. 달성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업. 그러면 멀티플이 2배 조금 넘어가는 거네요. 너무나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는 또 자금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올라갈 때 좀 빠르게 올라가고 좀 참조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불확실한 시장 대비해서 하반기 실적이 조금 확실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딱 발생합니다. 원인이 딱 발생해요. 그 원인을 가지고 시대적
큰 혁명으로 변화로 이끄는 산업이 부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전기차 시장에 개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태동기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러면서 각국의 정부 정책이 탄소 배출권 등등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지금 제가 물류 대란이라 막 이런 것들, 이거는 용역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용역의 교역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노동력에 대한, 인간 노동력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공급망 해소,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 4차 산업혁명,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각국의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대체 노동력의 투자 확대, 그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정책도 이쪽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니까. 그러면 뭐 자율주행도 여기에 포함이겠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산업 자동화 시장 1위, 전 세계 로봇 시장 1위 업체, 화낙이라는 기업이거든요. 화낙이라는 기업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보고 있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 자유라도 이 일본의 화낙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베일에 쌓여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후지산 밑에 공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누구도 못 보게. 아무튼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화낙에서 건담을 만드는 건 아닐 거고요. 이렇게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공작기계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인데, 국내 시장에서 요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이제 화천기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화천기공. 공작기계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왜 관련이 있냐면, 과거 화낙의 지분, 한국 화낙의 지분, 한국 유통회사예요. 일본 화낙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두산이나 뭐 현대유야 등등 뭐 이런 데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한국 화낙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가 도중에 지분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지금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화천기공도 공작기계 기반의 업체라는 거죠. 공작기계는 공장 자동화, 로봇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요소거든요. 실적도, 근데 제가 이 종목을 TV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잡주라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잡주가 아니에요. 유보율도 뛰어나고 알짜 기업이거든요. 물론 실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회사 규모도 작고. 그런데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장 자동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국 화낙의 지분 5% 정도, 그것도 재조명 받을 것이고, 또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와 공작기계 산업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최근에 좀 여러분들에게 거래량도 없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다가 오늘 한번 또 설명드려봤습니다. 좀 관심 있게 관심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비관론자가 돼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네. 비관론자, 지금 2300포인트 언저리 한번 달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겸손하고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나만 오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저 말고도 또 누군가의 또 이야기, 수많은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종목들을 만들어 가는 거, 포트를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어려운 시장,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 말고도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구사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